영화 스포는 귀를 닫아야 하지만 주식 스포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일장 놓치면 안 될 핵심주를 알아보는 주식 스포일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은요, 수능으로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개장해서 장 마감도 1시간 늦춰졌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시각 4시 37분이고요. 오늘장 마감 상황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2,488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오름세를 지속했는데요. 811포인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도 개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1%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역시 전일에 이어서 빨간불을 켰고 기아 역시 3%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대 하락했고 에코프로 역시 3%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전일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상승했고 셀트리온 제약이 4%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네, 마감 상황 잘 들었습니다. 장 마감 딱 되니까 플러스로 전환되니까 기분이 좀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만 하더라도 좀 불안한 그런 흐름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 잘 마감된 분위기 속에서 미국의 CPI 훈풍이 이번 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고 있어요. 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곽영훈 대표님께 최근에 물가 이슈 그리고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장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CPI, 소비자 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 대단히 시장에 부응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이고요. 미중 간에 또 정상회담이 또 끝났지 않습니까? 약간의 좀 약간 자극적인 멘트가 있긴 했습니다만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처럼 노이즈가 크게 정상회담 쪽에서 안 나온다면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크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잘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코스피는 좋아요. 91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좋고요. 코스닥은 조금 약하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올라줘야 돼요. 근데 오늘 지수가 조금 플러스잖아요. 오늘 수능인데요. 수능 때는 조금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짜리 이벤트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강세장이 나올 수 있는 초기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년의 경제 지표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하기로 하고 지금은 좋다. 산타랠리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산타랠리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윤지훈 대표님께서 내일장 눈여겨보는 이슈 있으실까요? 내일 내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너무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테마들도 없고 주도주도 없는 상황에서 신규 상장주들이 수급들을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조금 얘기들이 많았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집중해봐야 되는 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 상장을 한다면 보통 이제 본주라고 하죠. 상장 이전의 이슈들을 가져가던 종목들이 보통은 빠졌습니다. 따라서 비슷하게 가져간다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빠지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조금 큰 등락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파도 사태로 인해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실적 이슈들은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게끔 영업 적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선포를 좀 해놓은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은 등락이 다소 큰 그런 시장이 나오게 되면서 매매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곽영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올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내일장을 보면 조금 네.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시장 전망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지 두 분이 스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심사숙고해서 준비하신 내일장 핵심 섹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장 첫 번째 핵심 섹터는요, 바로 곽영은 대표님의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가 기대되는 이유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그 3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봤더니 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실적들이 좋더라고요. 괜찮죠? 예. 네, 괜찮습니다. 주식이 일단 우리가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나와주는 게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빠진 원인부터 생각을 해보면 현대차, 기아, 피크아웃에 대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자동차 부품주가 빠졌던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돼 있는데, 자, 자동차 부품하면 생각나는 게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가 생각이 납니다. 자,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많이 긍정적으로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 렌탈이라든가 리스 개념으로 해서 전기차가 다시 가격이 회복할 수 있다. 물론 소재단보다는 셀 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어쨌든 전기차가 주목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도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현대차, 기아가 향후 10년간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기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자동차 이 현대차 그룹의 성장과 발맞춰서 자동차 부품주의 성장은 당연히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어떤 전기차의 판매량을 보면은 유럽과 미국 쪽에서 판매 비중이 5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상당히 기대감 우려 해소와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많이 빠졌잖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은 큰 무리 없이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곽영은 대표님의 긍정적인 자동차 부품주 시각을 들어봤는데요. 살짝 다른 관점이 있는지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윤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간단히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2024년도 말씀하셨으니까 2025년도를 한번 얘기를 드리면 2025년도에는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들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쏟아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도 기대되고 2025년도도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주도 잘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망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곽 대표님께서 가장 눈여겨보는 핵심주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급등 패턴이 나오는 종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정자 이슈가 있는 그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서현이화라는 종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서현이화를 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유럽, 인도, 미국 쪽의 매출이 각각 쭉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서 미국 쪽이 제일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향후에 미국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 2025년도까지 신규 공장이 가동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최근의 급등은 그죠, 상당히 유의미한 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눌렀을 때 공략하시고, 하나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공장 증설을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부분이 주가에 좀 녹아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좀 눌러지는 기회가 있지만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좋게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주가 흐름 되게 좋죠. 네. 그런데 올해 에코플라스틱이 유상증자 발표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돈이 필요한가요? 실적이 4분기 동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침 유상증자 성공도 했고, 또 신주도 곧 나옵니다. 신주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베이스를 안고 또 신주가 들어올 때 마무리가 되면 주가는 더 위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이슈를 활용한 투자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코플라스틱이 주목이 되는 거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서현이화가 주목된다. 두 종목 다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곽영은 대표님의 자동차 부품주 부릉부릉 달려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자동차 부품주에 관한 종목 정보는요,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내일장 주목할 핵심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장 핵심 섹터 윤지은 대표의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 섹터 이게 자동차 부품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이죠. 예, 오늘 자율주행 왜 가져와 주셨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있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들과 더불어서 볼 수 있는 자율주행을 또 준비를 했고요. 뭐 차량과도 또 더불어서 볼 수 있는 사실 지금 앞으로는 자율주행 관련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넓게 범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관심도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하고 같이 좀 더불어서 볼 수 있게끔 준비한 섹터가 자율주행이다. 그래서 관심 깊게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로봇 섹터 성장과 함께 자율주행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곽 대표님께서는 시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자율주행은 그 전체 흐름에서 당연한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네. 뭐 지금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스마트가 최종적인 목표치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중요하고요. 로봇도 당연히 자율주행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관련된 기업은 시차를 두고 반등해 줄 수밖에 상승해 줄 수밖에 없다 주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있지만은 좀 큰 종목 위주로 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윤 대표님의 학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모트렉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봐드는 이제 HUD, 흔히 말하는 이제 헤드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기업이기도 하고요. ADA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복잡하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HUD는 차량 앞유리에 시속이나 아니면은 내비게이션 등의 정보들을 표기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ADAS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차량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나 아니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들을 조금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시스템들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차량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말해서 차를 타다 보면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24년도부터는 또 다른 기업들과 그다음에 다른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또 도입해야 되는 요소들로 보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좀 성장하기에 좀 좋은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센서 탑재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장 카메라와도 관련된 기업인데 소개해드리기 좀 쉽게 히든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차량용 센서 그중에서도 카메라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ADS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테슬라 또는 이제 논 테슬라라고도 얘기하는데 비테슬라 접근 방식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시스템들을 따져봤을 때는 필요로 하는 부품들도 너무나 상극이에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네. 비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센서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 두 개의 기업들 그리고 이 두 개의 분야, 두 개의 진영에서도 모두 다 필요로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카메라. 자, 이 카메라가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앞으로 매출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분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진영이 성장을 하고 어떤 진영이 각광을 받더라도 많이 지켜볼 수 있는 이 히든주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카메라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을 볼 수 있도록 잘 지켜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자율주행 관련주에서 카메라 관련한 종목. 윤 대표님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거죠? 예, 그 종목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자, 윤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솔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목요일을 검색하신 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핵심 업황 살펴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